안녕하십니까. 교정과 전문의 강태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교정과 전문의를 찾으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같은 교정과 전문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하얗고 나이가 많은 우리 아버지 닮은 그런 교정과 의사 찾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사람을 찾으면 믿을 수 있고 나를 아끼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처럼 아끼는 사람이 없겠지만 내 치료를 맡길 수 있고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요즘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미용 의원이 많습니다. 보톡스나 필러나 레이저 치료 같은 거 이렇게 해주는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는 이제 의원이 많죠. 그런데 보통 가면 어떻게 하나요? 나는 국산 보톡스를 어디를 맞고 싶어요 이렇게 하죠. 나는 무슨 필러를 어디를 좀 맞고 싶어요 이런다고. 그리고 무슨 레이저 치료로 점을 뺀다든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러고. 그러면 이제 그 의원에서는 치료를 해주죠. 이런 결정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결정은 물건을 사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게 약간 위험해요. 교정치료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나 여기 보톡스 놔주세요 하고 결정을 누가 했죠? 환자가 했죠. 그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과도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 환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다. 이런 게 이제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물건을 사듯이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갑을 샀는데 장갑이 예뻐 보여서 샀는데 막상 좀 지내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 한다는 거 자기도 좀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일반 미용 이제 의원에서 하는 치료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는 치료입니다. 눈에 보이는 치료고요. 안전하고 그 효과가 좀 단기적이고 아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종류의 치료를 하는 건 좀 아주 이해되고 저는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정치료는 어떨까요? 교정치료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치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문성이 강한 치료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어떤 방법을 쓰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떻게 해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치료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제 중간 과정이라든지 결과의 평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잘 된 것 같다 이게 잘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예쁘다 이게 정답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치료는 과정, 치료의 과정, 치료의 방법, 치료의 결과의 판단 이런 게 거의 전문성, 그 전문의한테 거의 맡겨져 있는 치료예요. 자기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A라는 장치를 써서 이렇게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방법을 하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해서 그렇게 치료를 받는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결과의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결과의 보장을. 내가 방법을 선택을 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고 그걸 해주는 데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은 거잖아요. 교정과 전문의가 그거를 책임을 그렇게 잘 져줄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디저트 가게에 가서 빵집에 갔다고 치자고. 빵집에 갔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빵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달콤한 디저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달콤한 설탕도 많이 들고 몸에 안 좋은 디저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자라고 하든지 조금만 먹자라고 하든지 이렇게 권유를 해주겠죠. 가게 점원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유행하는 거고 되게 맛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잘 선택했다고 하고 이번에 행사하니까 2개 드시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보호자의 차이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딸이 있다고 딸이 낮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 어떤 의사한테 갔다고 치자고요. 저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좀 처방을 해주세요 하면은 좋은 의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면제 처방을 하지 말고 우리 커피 줄이는 좀 연습을 합시다. 커피를 줄이는 왜 커피를 많이 마시는지도 좀 생각해보고 줄여봅시다 이렇게 할 거고요. 처방전을 파는 태도를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태도를 가진 의사는 어떻게 할까요? 커피 많이 안 마셔야 되는 건 알고 있죠? 오늘 처방전 써드릴 테니까 이번만 드시고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교정치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A라는 장치를 가지고 치료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파는 태도를 가진 치과의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장치 아주 최신의 장치고 좋은 장치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사도 하니까 저렴하게 잘 해드리고 나 그런 치료 많이 해봤으니까 아주 잘 이제 오셨습니다. 할인도 해드릴게요. 이러겠죠. 아버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게요? 그 치료가 좋은 거면 당연히 잘 이제 하라고 하겠지만 A라는 장치를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겠죠. 어떤 치료를 하는 게 더 좋은지를 설명을 해주겠죠. 만약에 교정 치료를 안 하는 게 좋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교정과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같은 교정과 의사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머리를 하얀 사람을 찾아도 되겠지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자기를 진정으로 이제 환자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환자가 마음에 안 드는 말도 할 수 있는 환자가 원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